2025년에 부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미디엄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주에 2에서 3회 꾸준히 글을 올리는 게 전부라고 해요. 한 가지 전략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하는데요. 모든 글에서 자신의 디지털 제품이나 뉴스레터 구독 페이지 링크를 넣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조금 두려운 부분이 되기도 하죠. 너무 홍보를 하는 게 아닌가, 너무 내 제품을 광고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수입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수익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게 사실 되게 어렵죠. 근데 로빈이 이걸 실행할 수 있었던 건 어떤 주제가 인기가 있었는지, 또 어떤 링크가 클릭이 되었는지,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모든 글에 자신의 다른 채널에 광고를 했기 때문이겠죠. 네,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1월 6일까지 일을 쭉 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정규직으로 일하는 회사가 운영을 멈추는 문화여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미디엄도 스레드도 그리고 뉴스레터도 전부 이 기간은 내려놨다고 해요. 가족과 영화를 보는데 시간을 쓰고, 그리고 치즈를 실컷 먹는데 시간을 많이 쏟았다고 하네요. 이 시간이 솔직히 완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휴가가 끝나고 이 사람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고요. 충전이 끝난 머리로 2025년 한 해를 다시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게 효과가 있었고 어떤 게 효과가 없었는지, 또 돈은 실제로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미디엄 글쓰기, 주간 뉴스레터, 그리고 디지털 제품, 이 전체를 한 장의 보고서로 정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2025년에 부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미디엄이었다고 합니다. 수익의 상당 부분과 구독자 성장 모두 이 플랫폼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비결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주에 2에서 3회 꾸준히 글을 올리는 게 전부라고 해요. 한 가지 전략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하는데요. 모든 글에서 자신의 디지털 제품이나 뉴스레터 구독 페이지 링크를 넣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조금 두려운 부분이 되기도 하죠. 너무 홍보를 하는 게 아닌가, 너무 내 제품을 광고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모든 글에 자신의 광고를 다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컨텐츠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신의 다른 수익원으로 이어지는 통로 역할을 한 셈이 됐다고 합니다. 이 내부 전략으로 인해서 미디엄을 그냥 단순히 글쓰기 플랫폼으로 쓴 것이 아니라 전체 부업 생태계의 허브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발견이 있었는데요. 꾸준히 발행을 하면서 독자들이 실제로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애플 기본 앱, 메모나 알림이나 캘린더를 활용한 생산성 시스템이라는 이제 니치를 찾게 되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게, 얼마나 괜찮은, 그리고 얼마나 남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콘텐츠를 줘야 하는가, 아니면 얼마나 그런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좀 어려운, 좀 복잡한 서비스를 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니치 콘텐츠가, 예, 애플 기본 앱 활용이었었던 거예요. 이제 미디엄 퍼블리케이션에 글을 실으면서 3,000명이 넘는 팔로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가장 인기 있는 글이 1,000개가 넘는 박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 좋아요를 받은 거겠죠. 네, 이 로빈이라는 사람은 이 미디엄에만 매진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원미닛 크리에이터라는 주간 뉴스레터를 운영했는데요. 매주 월요일에 애플 기본 앱을 활용한 실용적인 워크플로우를 2분 안에 읽을 수 있게 보냈다고 해요. 원미닛 크리에이터인데 2분 안에 읽을 수 있게 했네요. 아무래도 정말 가볍게 시작했다가 조금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 될 수 있게 이름을 좀 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복잡한 유료 툴 없이 메모, 미리 알림, 캘린더만으로 업무와 개인 생활, 부업까지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이게 그 뉴스레터가 약속한 가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가지고 돈이 되겠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거에 관심을 좀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수익원은 검로드를 통한 디지털 제품 판매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디엄 글에서 독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독자들의 관심사를 제품으로 구체화시켰다라고 합니다. 글을 쓰면서 니즈를 파악하고, 그리고 뉴스레터로 더 긴밀한 관계를 쌓고,
디지털 제품으로 수익화하는 이런 삼각 구조를 만들게 된 거죠. 이 각각이 이제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서로를 먹여 살리는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원소스 멀티 유저를 또 아마 잘 했겠죠. 물론 이 실험이 다 성공적으로 된 건 아니고 효과가 없었던 것도 솔직하게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시도는 시간 대비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패한 실험도 뭐 많이 배운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실패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도전을 하고 이 실패가 그냥 끝이 아니고 과정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의 이제 이름은 로빈 카이라는 사람인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전업 크리에이터가 아니고 정규직 직장인인데 크리스마스 휴가조차 회사 일정에 맞춰 쉬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조건으로 인해서 결국 이 사람은 이 부업 시스템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디지털 노마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였죠.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복잡한 툴을 쓸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애플 기본 앱만을 고집했었던 것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별도 소프트웨어를 배울 시간에 글을 한 편 더 썼고 화려한 랜딩 페이지를 만들 시간에 뉴스레터를 한 호 더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슬로건이 진짜 생활을 위한 심플한 애플 시스템이었는데요. 이 마케팅이 그냥 카피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삶에서 나온 진짜 슬로건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스레드를 소셜 채널로 활용을 했는데요. 여러 플랫폼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대신 미디엄, 뉴스레터, 검로드를 사용하면서 이제 네트워킹은 스레드 하나로 가볍게 유지했었던 거죠. 직장인의 생활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2025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의 우선순위를 재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디엄 글쓰기는 계속 유지하고 뉴스레터와 디지털 제품의 비중을 더 키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디엄이 트래픽과 인지도의 엔진으로 사용됐다면 실제 수익의 안정성은 자신이 직접 소유한 채널, 이메일 리스트와 제품에서 온다는 사실을 체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지키기가 쉽지는 않긴 합니다.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수입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수익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게 사실 되게 어렵죠. 근데 로빈이 이걸 실행할 수 있었던 건 2025년 한 해 동안 매주 2건에서 3건의 블로그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가 인기가 있었는지, 또 어떤 링크가 클릭이 되었는지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모든 글에 자신의 다른 채널에 광고를 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어떤 제품이 팔리는지 감이 아니라 숫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반영을 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서 2026년을 설계하는 가장 큰 무기가 되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1년의 실험 그리고 1년의 마지막에 있었던 회고가 다음 1년의 전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디지털 노마드 분들도 아니면 디지털 노마드를 희망하시는 여러분들도 계획을 잘 해보시고 1년이 아니더라도 분기 아니면 한 달씩 계획을 세워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 혹은 다음 달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노분들의 이 자리였고요. 팔로우 하시면 디지털 노마드 수익화 사례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